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네, 참. 오늘도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했던 루틴 계속 병행하면서 새로운 루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뭔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깊이 잠이 못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잘 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it is what it is. And going to start. Yes, I'm getting to start make a book note. 지금 이 책 읽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 뭐라 창의력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기간이긴 해요. 뭔가 완전히 몰입된 상태. 항상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완전히 몰입된 상태.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은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잖아요. 예전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처음 루틴을 만들 때도 그렇고 처음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분하게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현이고요.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표현, 진짜 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특히 내가 가장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 부분 배철현님인데, 배철현님의 표현력, I'm sorry. 죄송해요. 그 표현력과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이 감탄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실력이 많이 후퇴되어가지고 한 2주 동안 거의 이렇게 막 편집 작업하고 여러 가지 AI 기술을 익히느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부터는 딕테이션 훈련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제리를 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판고구려 과장법과 대꾸법이 뒤섞인 말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얘기를 와글거렸다. 네,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장과 대조, 기쁨과 해악만 담겨있던 건 아닌 듯 합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삶의 비애와 고뇌가 일정 부분 투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언어. 그 사람의 처음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 톤이라던가 속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조금 내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사용한다.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사용한다. 표현력, 말의 목소리의 톤, 속도, 쓰는 단어, 쉬어가는 거 등등.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한다. 진짜 좋은 편일 것 같긴 해요. 어쩌면 인생을 충실히 견디고 있음에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을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때 허허로운 일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어느 영어 대사처럼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때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맞아요. 이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때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요? 그때 그 시절 시장통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들의 음성이 내 귀 속으로 깊이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 하면 의뢰, 레토릭, 수사학을 떠올리는 이가 많습니다. 수사학 또는 수사로 번역하는 레토릭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기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레토릭은 말과 글을 꾸며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말하는 기술. 연설과 변론에 나설 기회가 많은 철학자와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유와 강조 등 수사적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오케이. 중국 사람은 부만 들면 바늘을 대들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존재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채롭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문장을. 자, 과장법 하면 삼국지연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가지 이게 나오고요, 예시가. 그래서 수사법은 오늘날 일상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수사법, 레토릭 쓰는 표현인가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이유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범한 대화를 풍요롭게 합니다. 여럿이 있을 때 대화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적절한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해 마치 그림을 그리듯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 루펜 카톨린 대학의 레크드 불황받은 이게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좀 생소한 완전한 이런 단어도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루틴을 쉬어서 잘 안 익혀지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이린님. 로밍업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차분히. 자, 리키드 브랑방데르 교수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수사법이야말로 타인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현상을 접하면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익숙한 틀에 넣어 단순화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수사법이나 모순어법 등이 그러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말을 꾸미는 것이 손잡이가 달린 양날의 칼이라면 레토릭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설고 어설프게 휘두르면 손을 베입니다. 레토릭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수사법이라는 것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릇된 수사법으로 수세에 몰리는 이들은 수두룩합니다. 일전에 정부의 고위 관료가 거위들 뽑듯 국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세금을 거둘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말을 사용한 셈입니다. 납세자를 거위에 비유하는 그 상을 누가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사하는 그 수사법은 주악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은 후려치는 역효과만 났습니다. 수사법, 레토릭이 이제 무엇을 이렇게 비유하는 걸 말하는군요. 거위들 서로는 역풍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직원은 날랑 하나 남은 애는 그 말이 목구멍으로 타고난 모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케이.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구매하거나 호공으로 풀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직원의 말이 내게는 팔다가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매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들릴 수 있지.
그 사람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인데 빨리 사야겠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비율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구매욕을 크게 가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내팽겨쳐 두는 것도 곤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올린 그 감정과 생각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표현의 미숙함으로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테니까요. 물론 진심이라면요. 관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 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얘기하시는 거죠. 언어가 생명력을 지니려면 그 의미에 어울리는 크기와 무게를 가져야 하고 온당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언어가 생명력을 지니려면 그 의미에 어울리는 크기와 무게, 그 온당한 과정, 그래야만 말과 글이 상대방의 눈과 귀에 달라붙어 재구시를 합니다. 그래야만 말과 글이 상대방의 눈과 귀에 달라붙어 재구시를 합니다. 저는 뭘까요? 생명력을 지니려면 그 의미에 어울리는 크기와 무게를 가져야 한다. 진심 아닐까요? 진심? 자, 군대 전역하고 복학을 했던 여러가지 이제 예시가 막 쭉쭉쭉쭉 나오고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하적거리는 빅토크에 분리됩니다. 오케이. 자, 인생은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 다만 인생이라는 그 강은 단번에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며 이쪽으로 저쪽으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합니다. 삶과 사람 앞에서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별로 이 책이 저에게 좀 안 와닿네요. 다른 거 조금 읽어볼까요? 뾰족하고 시끄러운 소리, 대언 담당, 큰 말은 힘이 있다.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을 압니다. 따뜻함에서 태어나는 차가운 말, 본질과 진실을 물어보는 일, 과거와 미래는 한 곳에서 숨쉰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 노력, 이분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자. 이 책 그냥 오늘 끝내야겠어요. 이제 자, 빨리 소음. 자, 여러가지 이렇게 강호동시 수전서 여러가지 이제 예시가 나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상의 대화에서 허연 이빨을 때리며 시선점은 농담을 남발합니다. 상대 웃음법을 자극하려 듭니다. 그러나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입니다. 입술을 떠난 웅직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젠가 그 농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나를 옥매이고 만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덥지 않은 농담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들었을 때도 재미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연인 이성적인 관계에서도 조금 농담을 자주 하면 매력이 그냥 완전히 반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농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옥매이고 맙니다. 몇 해 전 방송인 강원호씨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웃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유머 철학을 남겼습니다.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이다.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입니다. 입술을 떠난 웅직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젠가 그 농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나를 옥매이고 만다.
갑자기 또 운동 생각하고 있죠. 자, 아이유님 집중.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이다. 근데 또 전 농담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입술을 떠난 농지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젠가 그 농은 부베락처럼 되돌아와 나를 옥매이고 만다. 매너의 역사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인간이 선의로 하는 그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매너는 곧 문명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적이 있습니다. 매너의 역사, 좀 멋있는데요. civilization process, civilization process. That's so good. 맞아요. 이 문명화가 되는가? 이 문명화. 인간이 선의로 하는 그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현실을 돌아보면 매너의 역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탐독해야 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매너의 역사.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저급한 농을 뱉거나 새치열을 다스리지 못해 하루아침에 청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침묵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침묵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침묵 훈련을 하면 침묵이 완전히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너의 역사. 책 읽고 싶어요. 매너의 역사. 오케이. 현실을 둘러보면 매너의 역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탐욕해야 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저급한 농을 뱉거나 새치열을 다스리지 못해 하루아침에 청리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저급한 농을 뱉거나 새치열을 다스리지 못해 하루아침에 청리 낭떠러지. 맞아요.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농담은 안 하기 때문에. 고백하건대 나 역시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입니다. 무더운 여름. 자,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지르르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며,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긴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릅니다. 소음을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습니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합니다. 가끔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그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찬찬히 되짚어 봄직합니다. 너무 좋다.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지르한 그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면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번지르란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듭니다. 몸으로 스며든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릅니다.
너무 멋있다 이 표현. 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자, 소음이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습니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합니다. 가끔은 내 입술을 듣고 나오는 이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천천히 되짚어 봄직합니다. 전한,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을 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주를 얻는 것과 같다. 당신 멋져. 송년회 자리에서 접한 건배사. 여러가지 예시가 나오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발디고 있는 그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는 나와 우호적인 타인과 비우호적인 타인이 이렇게 셋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연시 여기면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사람들이 좀 나에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태도는 살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에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의 각 주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겨루는 일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앙금에 남깁니다. 겨루는 일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갈라진 그 감정에 고를 봉합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패배를 말끔하게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승세가 상대편으로 기우는 순간 지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폭력은 심리적 죽음으로까지 간주되는 일들도 있다. 누군가의 승부를 걸어왔을 때 승부 나는 없어요. 공포는 전염됐고 도시 총기난사. 자, 쭉쭉 넘어가고요. 고민 끝에 베일은 병으로 오케이. 창업은 초심자가 관통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 자가 겪는 관문입니다. 수성은 지키는 행위입니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승자의 몫입니다. 오케이.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아론 라자리에 따르면 사과는 곧 솔루션이다. 용기의 바탕을 둔 진솔한 뉘우침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도구. 사과는 곧 솔루션. 사과는 갈등과 갈등 사이에 유연함을 스며들게 한다. 사과는 틀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기제. 그쵸? 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는 행위는 소멸도 끝도 아닙니다. 의미있게 패배하려면 그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멋지게 져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지적. 오케이. 타인의 허물을 콕 집어서 가리키는 지적의 말은 자칫 독설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독설은 글자 그대로 혀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도 있지만 대개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독을 흩뿌린 사람의 혀마저 망칩니다. 착한 독설, 건설적인 지적을 하려면 나름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찰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말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말 자체는 차갑더라도 말하는 순간 가슴의 온도만큼은 따뜻해야 된다.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비판의 한자를 돌아보면 미약 하나만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검지뿐입니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합니다. 세 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지를 들어야 합니다. 타인의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떳떳한지 좋게 세 번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지적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지적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본심과 진실을 물어보는 일. 오케이.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강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순간 말은 마음의 강물에 실려 감정의 밑바닥까지 떠내려옵니다. 마음속에서 명령과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명령이 한쪽으로 생각을 다른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그 치우침의 언어라면, 질문은 한쪽의 생각이 다른 쪽에 번지고 스며드는 물듦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정원을 살짝 엿보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순간 동네 어귀 한 귀퉁이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빼꼼히 들여다본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 오케이, 오늘은 이 책이 다만 이 글귀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는 같은 공간에 숨쉬고 있다. 연결. 오케이. 이 책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읽었네요. 그러면은 우선 독서 노트를 하고, 네, 독서 노트를 한 다음에 다른 책을 오늘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이다. 입술을 떠는 음식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젠가 그 농은 부메랑처럼 되돌아 나를 옥매이고 맙니다. 인간이 선이라 하는 그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매너는 곧 문명화입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매너의 역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탐독해야 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저급한 농을 뱉거나 새치혀를 다스리지 못해 하루아침에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청산유지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질이란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릅니다. 소음이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습니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합니다. 가끔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찬찬히 되짚어 봄직합니다. 거친 소음이다. 청산유수처럼. 독서노트를 바로 해볼게요. 요즘에는 잘하고 있죠, 독서노트를. 매너의 역사 있을까요? 책이? 오래된 책이라서 없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번지르한 그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소리가 아닌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릅니다. 소음이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습니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합니다. 가끔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그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천천히 되짚어 범직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소리인지 아니면 소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한다. 단언컨대 과거의 내 목소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목소리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기 전까지 내 목소리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 나의 음성 파일을 천천히 들어보고 내 입으로 나오는 청산유수 같은 번지르르한 말들이 르르한 말 아무리 설득력 있고 이론적인 말들일지라도 나의 고막을 찌르는 듯한 공격적인 목소리는 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저 내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그저 내 귀를 그제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훈련하는
수련을 시작했다. 오랜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목소리와 목소리 톤 그리고 속도는 나의 내면 상태를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훈련해서 이제는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다가도 내 내면이 불안정해지면 나의 목소리는 소리는 소음으로 바뀐다. 나의 말은, 나의 말그릇은, 나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나의 내면의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대로 잘 표현해준다. 오늘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리인지 아니면 소음인지 찬찬히 되짚어 봐야 한다. 찬 도저히 소리를 내고 싶지만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상태라면 침묵하자. 항상 기억하자. 이 말이 과연 침묵보다 나은가? 침묵 자, 이렇게 독서노트를 작성을 하니까 이제는 다시 나중에 2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매너의 역사 궁금합니다. 매너의 역사가 과연 있을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매너의 역사. 오래된 책이라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없네요, 역시. 인간관계와 매너의 첫걸음. 인간관계와 매너의 첫걸음. 재밌을까? 목차를 한번 보면 되겠죠? 되게 쉽게 읽혀책일 것도 같은데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 대강 어떤 얘기인지. 인쇄에 대한 커다란 오해.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오는 만큼 가는 인사, 구체적으로 인사하라. 더불어 사는 모두에게 인사하라. 인사의 부작용. 명함은 얼굴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단체 문제에도 최소한의 성의를. 매뉴얼보다 중요한 건 마음. 관심 매너.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매너는 유혹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이 큰 감동이 돼요. 아이고,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한다. 이런 것에 너무 내 시간에 인사, 진심이 담긴 배려 한마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행동. 민폐나 민폐녀. 사진 찍기를 거절한 다니엘 헤니. 내가 조금 불편하면 매너가 된다. 누군가의 일상을 배려한 태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규칙만 지켜도 매너남이요.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켜라. 나 하나쯤이야. 공부를 잘한다고 매너까지 똑똑해지지는 않는다. 대화 매너. 대화를 잘하면 사람을 얻는다. 말씨에서 인품이 드러난다. 한번 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쉬운 책인데, 정말 쉬운 책인데, 이 쉬운 책도 사실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가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첫인상이 좋아지거나 하려면 항상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인사를 진짜 잘했는데 요즘에 좀 인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자꾸 말을 걸고 이런 게, 나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너무 귀찮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예의 있게 행동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를 안 하려고 하고, 특히나 또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좀 귀에 이제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단순한 게 너무 좋거든요. 학교에서 딱 수업만 받고 오는 게. 그렇지 않고 학교 반 친구들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지나칠 때 인사를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랑은 지금 조금 약간 반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누구를 사귀거나 힘든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좀 함부로 맺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매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매너. 말씨에서 인품이 드러난다. 오케이. 유머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전 유머 감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까지, 전 유머 감각에 대해서 별 모르겠어요. 또 유머가 나왔는데, 말이라는 것, 그 사람을 표현한 중요한 수단이며 말 한마디가 그 큰 파급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없이 젠틀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사적인 자리에서 실망스러울 때가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이었고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쓰거나 음담 패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제된 말을 사용하는 게 자신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애써 공들여 만든 덕망을 본인 스스로 깎아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눈 맞추기, 눈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 이것은 비단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입니다. 친구 대화,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 내용이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완전히 줄여서 읽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스킵할 수 있으니까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나의 눈을 피하고 바닥이나 천장만 바라보다든지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유심히 바라본다. 그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지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을 마주치는 거, 자, 말투 하나만 바꿔도 매너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랑 이런 것보다 사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갈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매번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배려하는가, 이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의를 갖추는데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에는 다양한 존댓말이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연빛을 갚는다.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내용이 이제 좀 뻔하죠. 오케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들로 말하면 상대방의 배를 오히려 고마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쿠션화법. 괜찮으시다면 번거롭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됐네요. 맞장구가 대화의 질을 높인다. 맞장구.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경청. 항상 경청이 나오죠. 경청. 경청하는가, 이게 진짜 누구나 아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나는 경청하는가? 저는 좀 경청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경청하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몰입하거든요. 제가 대화를 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멀티를 믿지 않아요. 뭔가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 잘 그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데 저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응하면 공감하면 됩니다. 어머, 그래서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사적인 얘기 다 오케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금희님의 책에서 읽은 말 거의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청만 했다고 하시잖아요. 경청의 힘은 진짜 어디에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을 내가 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상대에게 공감할 때 우리는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가 됩니다. 오케이. 관심과 참견 사이. 오케이. 설날 주석 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관심과 참견, 이렇게 참견하는 거 다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같은 성을 가진 친척들이 한 말에 모여 살지도 않는다. 화내는 말투는 불행의 근원이다. 그쵸? 맞아요. 화내는 무서운, 뭐 진짜 그냥 그 사람의 뭐라고 인품이 드러나는 거죠. 화내는 그 목소리, 말투.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강주님의 대화법을 보면, 강주님의 대화법을 이제 한글을 남편인 최민수님에게 배워서 그런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친 말투를 쓰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 자체가 이분이 되게 교양있고 그 안정적인 말의 톤이고 끝을 항상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공격적이거나 거칠게 들리지 않아서 저는 좀 그게 아이러니하게 느끼면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친절하면 오버인가요? 자, 친절, 서비스 마인드, 주제. 오케이. 여러가지 이제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절하면 오버한다고 욕먹는 사회. 친절하면
바보로 하는 사회라니. 서비스 달인이라고 지칭하는 나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다. 오케이. 훈훈한 관계는 친절한 말투에서 나온다. 그쵸? 예의예요. 그냥 예의, 매너.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거나 무조건 웃으라는 말이 아니고, 친절한 말과 태도는 상대방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잘생긴 사람을 보며 훈훈하다고 말합니다. 훈훈하다는 그 말은 곧 잘생겼다, 인성이 좋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서로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훈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쵸? 그 할 때 내가 좋아서 한다. 그때 할 때 그 기분이 좋아서 한다라는 거. 아, 이걸 내가 했으니까 뭘 해주겠지. 이러는 순간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너무 조금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렌즈를 껴야 되는데 새로운 렌즈가 딱 맞게 도착했어요. 진짜 완벽하게.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접수 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아기님.